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라고 규정하며 행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는 발언까지 내놨는데요.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9,4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민주당의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진영 역시 가상자산 업계와 관계 개선을 위해 주요 거래소와의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달러 가치에 대한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준다며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만들겠다고 하자 반박이 나온 건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달러 가치를 상승시켰음을 설명했고, 더불어 미국 경제의 소비 지출과 투자는 매우 견고하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앞둔 슈퍼위크를 맞아 글로벌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현지 시간 30일부터 31일 FOMC를 진행할 예정이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30일부터 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BOJ가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 약 11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이면서 주식, 채권 등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영국 중앙은행도 다음 달 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1%가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에 팽배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선을 그으며 12월 1회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거나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번 주에 공개되는 7월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향후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고르지 않을 경우 12월 한 차례 금리 인하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PC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요한 경제 이벤트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미국의 경기와 고용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비농업 고용 지수와 같은 다양한 또 지수들이 발표될 예정이고, 또 미국의 빅테크 주요 기업들이죠. 애플이나 메타와 같은 그런 기업들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 댈러스 연은이 7월 제조업 활동지수를 내놓습니다. 내일 8시 30분에는 일본 통계청이 6월의 실업률을 공개합니다. 17시에는 독일 연방통계청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를, 18시에는 유럽연합 통계국이 2분기의 GDP를 발표합니다. 21시에는 독일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해외 선물계
일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일주일의 시작 성견 선생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는 노동 위크데이입니다. 그렇죠? 노동 지표 위크데이인데요. 노동 지표들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고, 노동 지표들 여러분들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매매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지표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등등 여러 가지 분석들 가지고 왔습니다. 알찬 시간 되실 거고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슈퍼위크라고 이번 주를 이렇게 규정해 주셨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PDP 보면서 일단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지표 데이인데요. 앞에는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사실상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요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죠. 구인이직 보고서 일단은 있고요. 구인이직 보고서. 이 구인이직 보고서도 사실은 설명을 드릴 거면 30분, 40분 제가 설명을 일단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일단은 할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인이직 보고서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시간에. 수요일 날 보면 중국 항생 하시는 분들 제조 구매자 관리자 지수 10시 반에 일단 있고요. ADP 비농 있고요. 수요일 날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23시에 잠정 주택 매매 이렇게 딱 있습니다.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제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일 오전에 제가 바로 또 지표 일단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도 구인이직 보고서하고 여기 이제 ADP 비농 ADP사에서 발표하는 비농지표 요게 일단은 조금은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수정 조금 해드릴게요. 21시 15분입니다. 21시 15분이고요. 제가 수정해서 내일 오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뒤에가 일단 하이라이트인데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하는 일단은 지표 중에 하나죠. 목요일 날 오전 3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졌죠. 지금 FOMC 그 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월이 있고요. 9월이 있고 11월이 있고 12월이 있거든요. 4번 남았어요, 여러분. 4번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12월은 잘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또 충격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12월은 잘 안 해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9월 아니면 11월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은 지금 조금 빡빡하다. 7월은 지금 조금 빡빡하고 제가 뒤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도 오늘 해드릴 건데 7월이 지금 조금 힘든 이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금리 결정하는데 금리 인하에 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올해 한 번 정도는 할 거라고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일단 할 거다. 근데 지금 7월은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매크로 시장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서 일단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돼 있는 게 9월하고 11월이에요. 12월은 통상적으로 이제 안 한다로 보면 9월이랑 11월에 금리 인하에 관한 어떤 결정 이런 소스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 핫타임이죠. 3시 반도 핫타임입니다. 기자회견. 이게 사실은 더 핫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나오죠.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뭐 노동시장에 대한 그 어떤 경직성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경직성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다. 하지만 어떻게 뭐 9월이나 11월 정도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코멘트들이 일단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 거니까 목요일 날 내가 진짜 매매를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새벽 3시 이후에 또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날 오전 10시 45분에 항생하시는 분들 제조 구매자 지수 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또 피크죠.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시 45분에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23시에 ISM 제조 구매자 지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오전에 올려드릴 거니까 밑에 QR코드 찍고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자, 뉴욕장이 22시 30분에 개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22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15분 단위로 지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 15분 단위로 22시 30분에 뉴욕장 개장하고 45분에 지표 하나 있고 23시 지표 하나 있고 15분 단위로 지표가 있으면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끝내버리셔야 되고, 어떻게 여기에서 매매 끝내는지도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거 중요하죠. 비농과 실업률인데, 비농은 뭡니까? 비농업 부분. 이제 안일비자를 씁니다. 비농업 부분의 고용 상태. 요겁니다. 고용 상태. 요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실업률은 말 그대로 실업률입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지금 이슈를 하나 볼 거거든요. 이슈를 하나 볼 거니까 이슈 보면서 기본적 분석하면서 제가 실업률까지 건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지표, 굉장히 많은 지표, 굉장히 매매에 수월한 지표, 그리고 피해야 되는 지표와 시간대까지 제가 일단 다 알려드렸으니까 요것 또한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기본적 분석하면서 실업률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위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을 또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특히 우리 시간으로 8월 1일 목요일 날 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좀 궁금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진행을 해 주실 거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뜨겁게 빨간봉을 세우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양봉을 일봉상 만들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 10시 32분경 19,222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분봉상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11시 1분경에는 19,377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91% 정도 상승한 19,3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은 작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9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파월이 건넬 수도 있지만 과거에 그래왔듯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만약 말을 꺼내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9월에 금리 인하 거의 100% 확실시 하는 분위기이던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죠. 네네네. 진짜 모르는데. 네. 근데 거의 진짜 확실시 하면서 어떤 방송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가정으로 막 전략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방송이죠? 아, 네네. 여러분들 지금 시청률 1위 방송을 보고 계신데. 아, 그쵸. 자, 예, 좀 볼게요.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하면서 실업률 건드려 드린다고 했는데 기본적 분석하면서 제가 실업률 건드려 드릴게요. 금리 인하 지금 왜 못합니까? 얘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얘 때문에. 자, 모든 것은요 기본적 분석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 어디서 해요? 여기서 제가 금리 인하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제가 2주 전에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리 인하고, 경기가 과열되니 경기를 우리가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이 경제학적 논리는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도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보고 시간을 두고 보면요, 이게 다 맞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 생겨나면서부터 행해져 왔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아셔야 될 거는 금리 인하는 언제 한다? 경기가 나쁠 때 하는 겁니다. 경기가 나쁠 때. 그럼 지금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건 그 끝판왕이 뭡니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업률. 자, 왜 실업률이냐? 여기에서 여러분 기본적 분석을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예전에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건데,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이제 필립스 곡선이죠.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요, 반비례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뭡니까? 통화정책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이거 다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제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통화정책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을 2년 연속으로 했으니까 2년 동안 계속 밀었고, 금리 동결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 2월입니다, 여러분. 2022년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24년 8월 정도 됐죠. 네. 2년 반입니다. 2년 반. 30개월이요. 30개월 동안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인플레이션 낮아졌죠. 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뭐가 나타난다?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 부작용이 뭐예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가 된다. 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가 기업들인데,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돈을 안 빌려요. 그리고 돈을 빌렸던 걸 뭐예요? 갚아요. 왜? 이자 비용이 세지니까. 자,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게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거 돈 걷습니다. 왜? 우리가 돈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물론 정부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우리 경제 3요소죠. 가계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왜냐? 얘네들 빌리는 돈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입니다. 수조 단위, 재벌들은 수조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요. 돈줄이 막히면. 그래서 뭡니까? 기업들이 돈줄이 막히면 끝끝내 뭐 해요? 정리해고예요. 정리해고합니다. 그렇죠? 기업들 퇴출당하고 뭡니까? 노동력은 정리해고 수순을 밟는다고요. 정리해고 수순을 밟으니 일자리를 잃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실업률 높아져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게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맞고,
이게 뭐예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고 필립스 곡선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실업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실업률이 안 높아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고착화가 돼 있어요. 4%로 고착화돼 있습니다. 3%입니다. 3%로 인플레이션 고착화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30개월째입니다. 30개월. 2년 반이나 흘렀어요. 금리는 뭡니까? 5%대예요. 계속 동결이란 말이에요. 고인플레이션에 고금리.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경기 침체를 더한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빨리 탈피해야죠. 탈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면 통화정책을 써야 되고 대표적인 거 뭐예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필수 불가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실업률이 상승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도 제가 이제 지금 교육 프로그램 하고 있는 해선의 정답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해선의 정답이라는 교육 프로그램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해선의 정답에서도 제가 일단은 코멘트를 달아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 방송 참여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여러분. 실업률이 지금 현재 4.1%입니다. 미국이 4.1%예요. 미국은 실업률이 4% 정도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미국이 실업률이 4% 정도면 이건 뭐라고요?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완전 고용 상태. 완전 고용의 상태. 그러니까 완전 고용의 상태는 뭡니까?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질 이런 거는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무조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이게 완전 고용 상태인데 지금 실업률 4%거든요. 이게 완전 고용 상태로 봅니다. 미국은. 근데 지금 현재 저번 달까지 미국의 실업률 몇 프로였나요? 4.1%예요. 4.1%. 근데 4.1%가 무슨 4.5%, 4.6%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어때요? 3.4%, 3.5%에서 올라온 거예요. 자, 올라왔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뭐예요? 실업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지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은 미국이 경기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미국이 경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업률이 왜 올라갑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이건 그게 아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실업률은 상승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30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30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부작용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은 좀 어떻게 좀 나아지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셔야 되고 이 실업률의 상승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통계학적으로 7에서 8%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지금 4.1인데? 지금 4.1인데 7에서 8%까지 가야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4.1인데 7에서 8%까지 가야 이제 건강한 상태로 경기가 건강한 상태로 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져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갑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 선언. 경기 침체 선언하면요. 이거 금방 갑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업률 금방 갑니다, 미국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다른 지표들이나 아니면 다른 수치학적인 것은 차치하고
사이클상으로는 지금 여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9월하고 11월 딱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9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얘는 언제 하든지 간에 하락으로 끊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피벗을 통해서 리커버리, 경기 회복 구간으로 일단 오기 때문에 사실상 9월이냐 11월이냐를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현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기대감이 있으신 거는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 또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금리 인하한다고 막 이 지수가 막 상승하진 않습니다. 원래. 예. 왜요? 금리 인하 자체가 뭡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기술적 분석을 일단 본다라고 하면 요거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그죠? 5일선 이탈해서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와 밑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다 깼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요 선을 일단은 그어드리면 지금 큰 하락 이틀 하고 금요일하고 오늘 일단은 양봉 그리면서 오고 있죠. 선을 일단 좀 그어드릴게요. 18,750 라인. 하단으로는 18,750 라인. 상단으로는 19,500 라인 정도. 요 구간에서 지금 월, 화, 수 놀 겁니다. 가격이. 여기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면 한 많이 잡으면 한 750포인트 정도 되네요. 750포인트. 많이 잡으면 틱수로는 약 3,000틱인데 3,000틱까지 안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왜냐? 목요일 새벽에 FOMC가 있기 때문에 3,000틱 안에서 놀지는 않고 이거 좀 길게 잡은 거고 월, 화, 수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여기 안에서 놀 거고 FOMC 때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일단은 시장은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 분석 제가 해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안 채널에서 놀 거다. 그리고 실매매, 실전 매매까지 적용을 제가 시켜드린 거는 뭐예요? 월, 화, 수 캔들이 굉장히 작아질 거고 목요일 날 오전 3시에 FOMC 한 다음에 방향성이 일단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요일을 일단 좀 추천을 드려요. 비농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붙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사실은 노동 지표가 굉장히 좀 많이 깔려 있기는 한데 FOMC가 있단 말이에요. FOMC가 있어서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기 때문에 월화 수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 목요일 조금 천천히 붙어 보시고 금요일날 조금 적극적으로 붙는 이틀을 활용하는 이런 매매 이런 실전 매매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좀 리스크 줄이면서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언제 하든지 간에 현재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미국 경기는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전반적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FOMC 전까지는 월, 화, 수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 본격적인 매매는 목요일과 금요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나스닥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왠지 관망을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관망이군요. 네, 언제까지 관망일까요? 수요일까지일까요? 쭉? 네, 월화수는 그냥 네. 많이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네네.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자의 종목이라고 하는 나스닥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진짜 남자의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별명이. 이유는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화끈하게. 네, 화끈하죠. 네. 강심장이어야 됩니다. 사실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네. 그래서 남자의 종목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그 차트 잠깐 보시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차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실 겁니까 지금? 들어가실 구간이 없습니다. 그죠? 예. 양봉과 음봉이 산재돼 있으면서 이평선 매매를 하셔도 지금 이제 이평선을 다 뚫고 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바라시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위험하다. 예, 어차피 손절은 딱 걸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월화 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드간이 관망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 분석을 제가 사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본적 분석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본적 분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는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실전 매매를 하시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실전 매매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주와 땅 차이거든요. 네. 뭐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 봤을 때 FOMC도 있고 FOMC가 있기 때문에 월화수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월화수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만약에 이런 장이 계속되면서 손절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손절이 나가면 거기에서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 이런 매크로 시장이나 기본적 분석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스탑을 하시고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수익은 아닐지언정.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시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5번, 6번, 7번 손절 나가 버리거든요. 네. 그럼 수백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한두 번 매매로 그냥 조금 약 손실을 받지만 여기에서 정말 정신없이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1년치 월급 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기본적 분석을 알고 시장을 대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 대하시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와 그 차이에 대한 어떤 의미 같은 것을 제가 항상 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오전부터 참여하시면 많은 어떤 시장에 대한 생각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납득이 되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는 선견 마스터님이신데요. 결국에 최종 목적은 나 혼자 스스로 또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 잘 대응을 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잘 공부해야지만 또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도 알 수 있다는 거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스닥 전략은 관망 사인 주셨고요. 수요일까지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매수의 어떤 시그널이나 매도 시그널은 우리 선견 마스터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소비 둔화와 함께 최근에 하락을 했었던 오일인데요. 개장 이후에 쭉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36분경 77.65달러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하향을 분봉상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0.35% 정도 하락한 76.8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그냥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스터님? 네, 그러면 크루드 오일 바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벌써 관망 사인을 계속 이렇게 들고 계셨네요. 네, 오일도 관망인가요?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는 왜 관망만 드나라고 하시거든요. 네. 월요일은요, 여러분. 월요일은 조금 쉬엄쉬엄 하세요. 이게 23시간 열립니다. 해외 선물은. 23시간 열리기 때문에 하루에도 자리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네. 제가 별건으로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손실은 한순간이고 수익은 한평생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굉장히 빠르게 나지만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자리, 없는 자리, 그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패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분봉만 봐도 여러분들 차트 보시겠습니다. 3분봉만 봐도 패싱을 왜 해야 되는지 일단 아실 겁니다.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거든요. 네. 물론 오전에는 오전 오후에는 조금 빠지는 그러니까 유럽장에서는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차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크게 보이시는데 최고점이 77.699, 최저점이 뭡니까? 76.53입니다. 약 110틱이에요. 약 110틱. 네. 그죠? 별거 아닙니다. 이게 110틱이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오일 재고 지표 할 때 100틱, 200틱, 1, 2초 만에 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갔봤자 최고점에 매도 치시고 그 최하점에 파셨다라고 해도 거의 100틱밖에 못 먹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건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되고 일봉 보셔도 일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봉 보셔도 지금 박스입니다. 여기. 그죠? 제가 좀 그어드릴까요? 일봉을 보셔도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박스예요. 박스 구간입니다. 박스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예. 여기에서 들어가서 매수 쪽으로 먹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매도 쪽으로 먹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지언정 지금 여기는 뭡니까?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박스 횡보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오일은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수요일 날 원유 재고 나오고 이러면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요일 날 원유 재고 나올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원유 재고 나오는 그 시간 전에는 박스 횡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원유 재고 나와도 요즘 원유 재고는 예전처럼 파이팅 넘치는 그런 재고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원유 재고 나오는 수요일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히려 수요일은 저도 안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그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붙어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월, 화, 수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때로는 매매를 쉬는 것도 매매를 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전략과 마찬가지로 월화수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향후의 흐름과 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역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의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17일에 사상 최고치를 쓰고 다시금 2,400 아래에서 그리고 2,40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금 선물 차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세를 못 잡고 혼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0.36% 정도 상승한 2,4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서님 역시 바로 이어서 전략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 또 관망 사인을 주셨습니다. 쓰리 관망 나왔는데요. 네네. 거두절미하고 차트 볼게요.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실 건지 나는 어디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방에다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일단 볼 테니까. 여기에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횡보 박스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보면 자, 여기에서 제가 좀 그어 드릴까요? 여기에서 일단은 뭐 횡보 박스 친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죠. 이 라인에서. 자, 그리고 캔들을 좀 보겠습니다. 크게 캔들을 보면 여기 음봉 캔들 나오고 뭡니까? 양봉 캔들이 두 개가 바로 음봉에 거의 모든 몸통을 다 메웠습니다. 그 가격을 다 메웠거든요. 예. 자, 이거 캔들의 의미를 일단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항상 박스 횡보를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추세선, 직선 추세선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가 횡보 혹은 박스다. 자,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 체크해 보면 뭐 대충 여기에서 여기가 박스 횡보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네. 캔들도 박스 횡보가 있어요. 캔들 자체에서도. 자, 일본 캔들 보면 이겁니다.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양봉 캔들을 여기입니다. 양봉 캔들을 음봉이 다 메꿨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 음봉 캔들을 양봉 캔들 두 개가 메꿔버렸습니다. 바로. 그렇죠? 이건 뭡니까? 흔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캔들상으로 박스 횡보를 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요? 이게 일봉일이잖아요. 일봉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횡보입니다. 이게 박스장이거든요. 박스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따가 제가 항생 이제 바로 네. 봐드릴 건데 항생 보면서 이거를 왜 피해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그 고용지표 나오는 날 금 시세 통해 가지고 많이 또 수익을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번 주는 할 겁니다. 아, 하실 건가요? 아, 네, 역시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내일 저기 공개 방송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네, 네. 네, 일단은 두 눈으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지표가 나오는 날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특히 금으로 많은 수익을 안겨주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실제로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나도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성견 마스터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오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교육방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방 복귀 및 기법 적용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뒤에 이제 제가 차트 항생 차트를 일단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항생 차트를 보여드려서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항상 매매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트렌드. 자 요즘에 무슨 골드가 핫하다. 골드가 핫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핫하냐. 유럽 시장이 핫하다. 뭐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즘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속해서 신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생도 원래 얘가 조금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 흔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과감히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그리고 제가 수렴과 발상 기법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성견 차트, 예, 성견 차트입니다. 성견 차트, 진입 로직, 그죠? 진입 로직. 저는 딱 기법이 4가지밖에 없어요.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딱 4개밖에 없는데 자,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평선 매매예요. 이평선 매매. 자, 5일선 기법의 로직은 어떻게 되죠? 자, 로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오전에 그 동영상 강의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이평선 5일선 매매 로직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 방향으로 했을 때 5일선을 맞는 양봉의 종가 진입. 21선 기법은 어떻게 됩니까? 21선을 맞는 양봉의 종가 진입. 수렴과 발사는 뭐예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그 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조건 이평선 매매 1, 2, 3번이 이평선 매매 기법이고 4번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은 신호에 의한 진입 로직입니다. 예를 들면 매도 신호에 매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수 신호에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로직인데 이것 또한 뭡니까? 이평선. 이것 또한 이평선 매매 기법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수 신호는 언제 나옵니까? 골든 크로스 때 매수 신호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데드 크로스 때 데드 크로스에서는 뭐예요? 여기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에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는 이평선 매매 기법이 맞는데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나 뭡니까? 여기 골든 데드 크로스 있죠. 똑같은 이평선 매매 기법인데 뭐가 다르냐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매도 쪽으로 터지면 매도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왜? 해외 선물은요. 방향 싸움입니다. 여러분. 방향 싸움. 현물은 뭐예요? 물량 싸움. 주식은 현물은 물량 싸움. 해외 선물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방향 싸움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려고 이평선 매매를 하는 거고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이평선 매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거래량을 쓴다는 겁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월이죠. 항생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단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올 수익입니다. 올 수익. 2일 마이너스 난 것도 크게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6월 달부터 굉장히 강조드린 매매 기법이 있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냐면 이평선 매매 하지 마라 지금. 아니 전문가가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이 있는데 요 4가지 기법밖에 없는데 이평선 매매 하지 말아라.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을 포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겠어요? 많이 흔드니까. 많이 흔들어 버리면 흔든다. 가격을 많이 흔듭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나스닥 굉장히 많이 흔들잖아요. 이평선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스닥도. 자, 흔든다라는 건 뭐예요? 흔든다라는 거는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다 깨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손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스닥 매매 못 하시는 분들, 나스닥 매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나스닥 매매 지금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항생이긴 한데 이평선 매매를 하시니까 그래요. 이평선 매매는 지금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이평선을 주로 하는 전문가가 이평선 매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 매매를 하지 않았을 때 성견 차트 진위 로직에 의해서 지금 7월에만 300틱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오전에 가져가고 있어요. 요거 제가 내일 10시 10분에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신호에 따른 건데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에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에 진입해서 그냥 수익 내시면 되고 양봉의 매수 신호 종가에 진입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딱 두 자리 나왔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그 한 자리, 두 자리 성견 선생님한테 배운 그 한 자리, 두 자리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 매매 기법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자, 굉장히 많이 흔들어 버려요. 5일선 기법으로 들어갔어요. 컷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는 좀 잘 가기는 했는데 이런 건 잘 가긴 했지만 5일선 기법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시초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두세 번 다 깨져버립니다. 자, 다음 차트. 월요일 차트고요. 월요일 날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화요일 날 어떻게 수익 낸지. 화요일은요. 아예 안 했습니다. 왜요? 신호가 아예 안 났거든요. 물론 5일선 기법으로 들어가면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 5일선 기법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21선 기법 들어가 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법도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다 깨져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차라리 관망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매매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일당 나옵니다. 리스크 관리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로컷 나는 경우에는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그냥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손절 나죠. 그러니까 또 뭡니까? 계속 기도 매매하죠. 이번 한 번만 손절 안 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일단 볼게요. 저 뒤에 다 못 볼 것 같으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렵죠. 딱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이평선이요. 완전히 꽈배기 모양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신호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신호 따라서 지금 저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수익 났거든요. 수요일 날 뭡니까? 매수 들어갔어요. 근데 장대 음봉 나오면서 컷 났습니다. 손절 났습니다. 손절이요. 저 얼마 주냐고요? 30틱 줍니다. 마이너스 30틱 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진입해서 여기까지 수익 50틱 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 정말 험난한 이 자리에서 딱 두 번으로 마감했습니다. 수익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 왜 안 하셔야 되는지, 지금 왜 로직대로 신호대로만 들어가셔야 되는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10시 10분, 내일 오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9시 20분, 밤 9시 20분인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언제 진입하고 진입하지 말아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가 모자르다 보니까 다 듣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다. 그리고 성견 마스터님이 말씀하시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나는 좀 적용을 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는 기회가 아닌데요. 한 달에 딱 한 번만 오는 기회입니다. 이 고용지표 발표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간을 또 캐치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살펴주셨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 부작용으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추후에 미국 경기는 경기 침체를 선언할 수도 있는데 선언을 한다면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고통을 겪겠지만 끝내는 건전한 경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새벽 FOMC 금리 결정 전까지 18,750에서 19,500포인트 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파월 기자회견 이후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과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 횡보 구간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거래를 쉬어가는 게 좋겠고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